이번 이야기는 좀비 드래곤 장편 무서운 이야기 군대에 있을 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귀신 소동은 드디어 나에게까지 찾아왔다. 그날은 정말로 기분 나쁠 정도로 날씨가 좋지 않았다. 새벽 2시 근무였는데 하늘에 구멍이 났는지 장대비가 억수로 쏟아졌다. 나는 판처 위를 뒤집어 쓰고 밖에 서 있었으며 나의 사수인 정 공공상병은 초소 안에 처박혀 무엇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시끄러웠다. 판처 위로 덮은 헬멧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 주변 숲의 나뭇잎을 강타하는 빗소리가 너무나도 크게 들렸다. 게다가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장대비가 쏟아져서 그야말로 정방 1m 안의 물체도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정말로 누가 바로 코앞에 있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다. 내가 그 형상을 발견한 건 근무 시작 20분이 지났을 때였다. 난 아직도 그 시간을 기억한다. 새벽 2시 20분. 내가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손목 시계에 내장된 조명등을 켜고 봤을 때이니까 2시 20분. 시간을 확인한 나는 다시 고개를 들고 전방을 주시했다. 그런데 이게 뭔가? 전방 10수 미터 정도에서 힘을 건 형상이 미류나무 쪽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닌가. 너무나도 어두워 미류나무에 매달려 있는 건지 그냥 떠 있는 건지 모르지만 그냥 미류나무 쪽이었다. 난 순간적으로 움찔했지만 고참들에게 얘기해준 적응시라는 말이 떠올랐다. 불빛을 보고 아주 어두운 곳을 쳐다보면 망망에 잔상이 남는다. 보통 바르스름하게 잔상이 나타나는데 그때는 눈을 10초 정도 감았다 떠라. 그리고 한 곳으로 오랫동안 쳐다보지 마라. 알았지? 네 머리가 사물을 왜곡시켜 표현을 해.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속으로 10초를 세면서. 그리고 다시 눈을 떴다. 그러나 나는 다시 눈을 감아야 했다. 눈앞에 그것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10초를 세는 동안 나는 이미 등골에 싸늘한 기운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다. 아직도 그 형상이 있었다. 갑자기 나도 모르게 헛기침이 나왔다. 나는 입속에 빗물이 쏟아져 들어갔음에도 위를 향해 입을 크게 벌려 긴 호흡을 하였다. 그 희멀건한 형상이 서서히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를 내 스스로 진정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나는 그 형상을 주시한 채 정상병을 불렀다. 정 공공상병님! 들릴 리가 없었다. 4-5m 거리지만 서로 볼 수도 없었을 뿐더러 내 목소리는 이미 빗소리에 묻혀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정상병이 있는 반대편 초소로 이동했다. 그리고 가만히 초소 안에 전방을 주시하고 있는 정상병을 불렀다. 정공국 상병님! 그러자 갑자기 정상병이 움찔하더니 날 뒤돌아보았다. 아 씨발! 아 놀래라! 무슨 일이야? 잠깐 나와보시기 바랍니다. 뭔데? 저기 미류나무 쪽에 뭐가 있습니다.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정상병은 판초 위를 뒤집어쓰고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내가 가리키는 쪽을 쳐다보았다. 보이지 않았다. 마치 영화처럼 좋은 점만 해도 미류나무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런데 정상병은 내 말을 믿어주었다. 야, 이렇게 어두운데 보였단 말이야? 예. 어떻게 보였는데? 그냥 희뿌옇게 보였습니다. 어디로 갔어? 저 미루나무 쪽 중간쯤에 있다가 아래로 내려오는 것까지 봤습니다. 야, 그 귀신년인가 보다. 씨발려. 죽여버리던가 해야지. 상병 마로봉인 정상병은 짬밥에 걸맞게 아무것도 아니냐 나에게 겁먹지 말라고 충고했다.
정상병은 내가 걱정되었는지 아니면 자신의 두려움을 없애려고 했는 건지 조사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나와 똑같이 비를 맞으며 내 옆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나는 다소 안심이 되었지만 그 편안함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번엔 소리가 들렸다. 천지에 쌀알이 쏟아지는 듯한 빗소리에 섞인 작은 소리.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었지만 몇십 초가 지나자 곧 알아들을 수가 있었다. 그 소리는 마치 토하는 소리였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오금이 저리다는 것을 느껴봤다. 전기를 맞은 것처럼 무릎 감전이 찌릿거렸다. 정말로 주저앉고 싶었다. 정상병도 나와 똑같은 소리를 듣고 있는 게 확실했다. 이 씨발년. 정상병은 자신도 모르게 떨리는 목소리로 욕을 내뱉었다. 내 머릿속의 두뇌는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수만 가지 생각을 떠올리며 열심히 작업 중이었다. 그리고 한 가지 적당한 답안을 제시했다. 개구리. 뭐? 정선배님, 개구리 소리 아닙니까? 나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긴 정선배는 그제서야 내 말에 맞장구를 쳤다. 야, 그래. 잘 들어보니 그렇기도 하다. 아무 말 없이 잠시 그 정체 모를 소리를 듣고 있다 정선병이 말 이어갔다. 그럼 아까 네가 봤다는 건 뭐야? 그게 내 머릿속은 다시 혼란에 빠졌다. 안되겠다. 야, 여학과지 순찰 좀 해보자. 순찰 말입니까? 그냥 본대에 연락하심이. 와, 이 새끼 겁 졸라 많네. 야, 당직사관 오늘 누군지 알아? 수송관이잖아. 야, 그 미친 또라이 새끼. 그 새끼가 네 말 믿어주겠냐고. 아마 군합발로 2단 옆차기 할 거야. 난 나름대로 강심장이라고 생각하며 그 수술소를 단련시켜왔지만 솔직히 겁이 많다. 차라리 수송관한테 욕먹고 이 상황을 벗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더 간절했다. 그러다 수송관 못지 않은 성격의 정선병은 이런 나의 생각에 절대로 동의할 인물이 아니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들은 손전등을 손에 쥐고 그 토악질 하는 소리를 향해 조금씩 걸어갔다. 장대비 속에서 손정도로 비추는 것은 그야말로 무의미했다. 빗줄기에 빛이 산란되어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렸다. 거의 십수 미터 전방까지 다다른 것 같았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어깨에 매달린 K2 소총의 개머리판을 펴고 정구를 들어올려 전방을 조준했다. 내 머리는 더 이상 전진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철커덕 하고 정상병이 갑자기 장전을 했다. 조정관을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모르지만 여차하면 방아쇠를 당길 기세였다. 제발 정상병이 미쳐 날뛰지 않길 바랄 뿐이다. 행여나 정상병이 나를 귀신으로 본다면 난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었다. 이제 멀어야 10m 전방이다. 땀인지 빗물인지 모르는 액체로 내 얼굴은 이미 흥건히 젖어 있었다. 그런데 수미터 앞에 도달하고 나서야 나는 내가 고하는 답안이 틀렸음을 알게 되었다. 분명 사람 소리였다. 개구리 소리가 아니었다. 아직도 빗소리가 크게 들렸지만 이건 분명 사람 소리였다. 손정등을 비추었지만 확인이 안 되었다.
잡초와 잡목으로 우거진 덤불 속이라 직접 파헤치지 않은 이상 그 정체를 알아볼 수가 없었다. 정상병은 떨리는 목소리로 보이지 않는 형체를 조준하며 수화했다. 누구야!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그러자 갑자기 소리가 멈췄다. 심장이 터질 듯 했고 온몸이 오그라드는 듯 했다. 그 토악질 소리가 들리지 않자 빗소리만이 주위를 감쌌다. 그러나 그 시끄러운 빗소리도 우리 둘에게 무섭도록 소름 끼치는 고요한 정막이나 다름없었다. 야! 서치라이트 켜! 예? 잠시 넋이 나간 듯 나는 정상병의 명령을 놓치고 말았다. 초소에 서치라이트 켜라고 이 새끼야! 그제서야 나는 조금씩 뒷걸음치며 초소를 향했다. 이병소는 야간 근무 중에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서치라이트를 켤 수가 없다. 서치라이트를 켜면 그날 근무 일지에 보고를 해야 되며 이유가 분명해야만 한다. 그러나 나는 이것저것 생각할 상황이 아니었다. 초소 안의 스위치, 그것을 올리는 것만이 나를 진정시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나 초소에 들어가기도 전에 내 바람이 어긋났음을 알게 되었다. 초소 문을 열자 초소 안에 누가 있는 것이다. 손전등에 비친 흰색과 검은색, 전설의 고향에서나 볼 수 있는 처녀 귀신이라 부르다. 흰 소복으로 검고 짙은 긴 생머리. 어쩌면 단순한 흰색과 검은색을 내 머리가 그렇게 해석했는지도 모른다. 눈으로 보이는 검은색 두 점과 시선이 마주쳤을 때 더 이상 내 두 다리는 버티지 못하였다. 여러분들은 기절해 보았는가? 창피한 얘기지만 나는 훈련소에서 행군 중에 탈진으로 기절해 본 적이 있었다. 체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수통에 물을 한꺼번에 들이키는 바람에 염분 부족으로 탈수와 탈진이 동시에 온 것이다. 6시간 넘게 머리가 깨질 듯한 고통과 천근만근 같은 몸을 이끌고 난 계속 걸었다. 그리고 도착 지점 200여 미터를 앞두고 안도감이 밀려오자 나는 바로 쓰러져 버렸다. 그런데 그때 기절했다는 사실도 몰랐다. 난 내가 잠깐 잠이 든 줄 알았다. 조교와 동기들의 도움으로 난 몇 초만 바로 깨어났다. 그리고 행군을 완료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다. 정신은 멀쩡한데 몸이 나른해지면서 힘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이미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몇 마디 비명도 질릴 수 없었다. 내가 소리낸 것은 이것이 전부다. 그러나 이건 소리도 아니다. 숨이 나오다가 목에 걸린 것이다. 영화 속의 비명은 다 거짓말이다. 정말 아무 소리도 낼 수가 없었다. 갑자기 사물이 멀어지고 눈앞의 영상이 시선 중심으로 모아지면서 주변이 TV 화면 꺼지듯이 어두워진다. 그래도 난 군인이었나 보다. 무릎을 털썩 꿇어 앉으면서 기절 직전까지 갔지만 내 오른손의 소총은 절대 놓지 않았다. 내 머리는 그 여자를 올려다보고 있었지만 떨어뜨린 손전등 때문에 그 형상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소총을 들어 쏘라고 명령을 했지만 정말로 바늘 하나 들어 올릴 힘조차 없었다. 정공공 살면님, 정공공 살면님. 난 미친듯이 정상병을 불렀지만 많지 않은 사람처럼 혀가 구부러져 발음이 되지 않았고 나는 숨소리만 새어나왔다. 저항할 수 없는 어떤 강력한 기세에 눌린 나는 바로 고개를 떨고 말았다. 야이 뭐하고 있어 개새끼야! 정상병의 미친듯한 외침이 들렸다. 아이 씨발놈이 야 불 켜라고! 그런데 나는 무릎을 꿇고 주저하는 자세로 머리를 숙인 채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장대비만 계속 맞고 있었다. 차라리 기절해버렸으면 좋겠다. 바보 같은 내가 정말 싫다. 나는 걔 병신이다 머저리 같은 새끼, 지랄 맞은 새끼. 이런 내 스스로를 자책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아무런 응답이 없자 정상병이 참지 못하고 돌아왔다. 내 오른쪽 뺨에 손전등이 비춰지는 것이 느껴졌다. 야, 너 왜 그래? 조용히 다가와 내 얼굴을 확인하던 정상병이 또 다시 물었다. 야 이 씨발놈아, 초소에 불 켜라고 했는데 너 뭐하고 있는 거야? 난 그제서야 고개를 천천히 돌려 울먹거리며 거친 말을 내뱉었다. 초소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허헉대는 정상병의 거친 숨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렸다. 뭐? 뭐라고? 씨발년이 조서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평소에 거친 언행을 하지 않는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뱉은 욕설을 막을 수가 없었다. 정상병은 후다닥 총을 조서 쪽으로 겨누고 천천히 손등으로 비춰보았다. 뭐가 있다는 거야? 어? 아무것도 없잖아! 화가 난 듯한 정상병은 조서문을 부셔져라 하고 닫아버렸다. 오늘 그 여자가 날 엿먹이려나 보다. 이 생각이 머릿속으로 떠오르자마자 갑자기 군홧발이 내 오른쪽 어깨를 강타했다. 정상병이 욕설을 내뱉으며 나를 발로 밀어버린 것이다. 야, 이 개새끼야, 정신 안 차려? 무릎 꿇은 상태에 넘어진 나는 다시 상체를 일으켜 세웠다. 바보같이 보이는 내가 미웠는지 정상병은 다시 한번 군홧발로 내 가슴팍을 밀어붙여 날 넘어뜨렸다. 야, 이 병신같은 새끼야, 일어나 이 새끼야! 이런 일로 주저앉아있냐 이 병신새끼야! 내 상체를 다시 일으키자 정상병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를 다시 넘어뜨렸다. 난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했다. 단지 무능한 군인처럼 보이는 내 자신이 미울 뿐이었다. 수차례 정상병의 발길질이 끝나자 그제서야 나는 제정신이 드는 듯했다. 온몸이 도끼 같은 기운이 솟아나는 느낌이었다. 난 정상병의 마음을 이해한다. 나도 내 자신을 두들겨 패고 싶은 심정이었으니까. 정상병은 한동안 내 앞에 서서 거친 숨을 수차례 몰아쉬었다. 뭐가 있다는 거야, 어? 이 새끼야. 이 말이 끝나자 정상병은 초소문을 거칠게 열어 제끼고 들어가 서치라이터 스위치를 올렸다. 순간 전방 50여 미터가 대낮처럼 밝아졌다. 역시나 장대비 때문에 빛이 산란되어 사물은 정확히 확인이 안 되었다. 주변이 밝아졌음을 느낀 정상병은 다시 그 소리가 나던 덤불숲으로 미친 듯이 뛰어왔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나는 소총을 움켜쥐고 정상병을 뒤따라갔다. 아, 야 씨발년아, 나와! 어딨어! 미친 사람처럼 정상병은 덤불숲 속에 들어가 발길질을 하고 소총에 개머리판을 휘둘렀다. 나와 이 씨발! 이 개인을 죽여버리겠어! 나와 이 쌍년아! 무려 5분여 동안 미친 듯한 행동을 반복하던 정상병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리고 잠시 후 스르륵 거리는 소리와 함께 정상병이 덤불숲에 천천히 걸어나왔다. 반초 위에 여러가지가 찢겨져 있었고 그의 온몸은 빗물로 흥건해져 있었다. 뒤집어 쓴 반초 우위에 헬멧 라인 아래로 콧날과 입만 보이며 긴 숨을 내뱉고 있는 정상병의 모습은 조금 전에 그 형상보다 더욱더 공포스럽게 느껴졌다. 야, 돌아가자. 좀 전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나지막한 억양으로 정상병이 말을 했다. 정상병이 총을 쏘지 않는 걸 보며 행동은 미친 듯 보였지만 정신은 있었나 보다. 조소로 돌아왔어야 우리는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정상병은 초소 문 앞에 한 번 멈칫하더니 천천히 초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수화기를 들었다. 통신보안 선병 정공공입니다. 서치라이트의 스위치를 조용히 내리며 정상병은 수송관에게 서치라이트를 켜게 된 경위를 보고하고 있었다. 자세한 건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치가 아닌 수송관이 우리 말을 믿어줄까 염려가 되었지만 정상병의 판초 우위가 여기저기 찢겨 있었고 두려움에 휩싸인 듯 우리 둘의 모습을 본 수송관은 30분이 넘도록 조용히 우리 얘기를 들어주었다. 결론은 역시 내가 헛것을 본 걸로 끝났다. 들어가 쉬어라. 오늘 들은 얘기
내일 중대장한테 보고하겠다. 그날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샌 적은 이 부대에 처음 배치받고 그날 빼놓고 처음이다.